네, 안녕하세요. 자, 1월 3일입니다. 12시 새벽입니다. 12시 22분. 네,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또 좋은 말씀과 댓글 남겨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 좋은 영상을 좀 만들려고 솔직히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고맙습니다. 주식 채널도 그리고 네, 제가 이제 현금화에 대한 내용 상승했을 때 현금화 그리고 수익도 많이 보시네요. 고맙습니다. 수익 보신다는 내용이 저는 제가 수익 보는 것보다도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거짓 0.1도 없는 진실입니다. 수익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차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라고 저도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강요도 안 합니다. 이제 자신한테 맞는 그러한 매매가 전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안 보시는 분들, 이거는 틀린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했을 때 하락장에서는 빠른 정리, 상승장일 때는 빠르게 또 매매해서 수익을 보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매하는 스타일이고, 하락이 나왔을 때에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을 좀 싫어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오해 마시고요. 하시는 대로 수익 보시는 대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보조지표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밀리미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코인 보겠고요. 방향을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야 된다. 글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했었고 지금은 이제 사업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 18, 19년 주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했는데 직장 생활 어렸을 때 다녔을 때는 월급을 올려줄까? 연봉이 올라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 올려주겠지. 그러니까 월급 안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일을 안 한다. 그런 마인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업도 내일 매출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알 수 없으니까 매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매출을 잘 나오게끔 영업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가락은 알 수 없어요.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지금 유튜브 당연히 돈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지만 근거가 남아요. 제 실력이 틀렸고 맞고에 대한 그래서 좋은 자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돈은 유튜브로 벌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상당히 활동적이고 저도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수십만 조회가 나오는 대단하신 훌륭하신 유튜버분들 많잖아요. 코인에서 저도 그분들을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한 달에 한 수억 정도 수익을 나지 않을까 매매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영상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능력이니까 저도 그래서 그렇게 지금 수십억은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몇백만 원 이렇게 꾸준히 수익 내고 조회수도 조금씩 늘다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좀 드려보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좋아요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싫어요는 표시를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회수는 저는 아주 조금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창피한 조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99% 이상 이렇게 좀 나오는 100% 이렇게도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렇게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고 저도 좀 자신감을 갖고서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영상은 조금 좀 뒤로 해주시고 많은 훌륭하신 분들의 영상 많으니까요. 그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좋은 말씀이시고 저한테 이제 책찍질을 해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질문 주신
비트코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 자 비트코인 최근에 말씀 못 드렸는데 비트코인 단기적인 흐름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랩이 생각보다 좀 상승이 약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플로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 두 종목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주신 자 밀리미터 토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보겠습니다. 지금 딱 한 가지만 봐주시면 돼요.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지금 좋았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변곡이 생기는 파랑에 빨간색이 이렇게 겹치죠. 이거는 엄청난 변곡이 생기는데 결국은 뭐다? 상승한다. 추세를 깨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강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서는 다음에 이어가요. 상승이. 이런 식으로. 이건 통계예요. 제 통계.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통계가 아니라 제가 이 지표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저만의 이제 통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나올 때는 눌리더라도 크게 이렇게 이탈이 되지 않으면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비슷한 모양이죠. 하지만 자, 파동이 약하고 좀 잔잔한 느낌이 있죠. 상당히 강한데 파동이 잔잔하다. 이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탈이 됐을 때, 자, 이 흐름에 대해서 이탈이 됐을 때 단기적으로 이만큼에 대한 대략적인 이만큼 가격으로 따지면 한 6, 자 여기 정확하진 않지만 자 이제 대칭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니까요. 한 700선, 자 700에서 한 660, 70 뭐 이 정도? 네, 단기적인 흐름 봤을 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밀릴 수 있다. 이것만 확인해 주면 돼요. 이것만. 그리고 이제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흐름을 이어서 가겠죠. 하지만 이탈이 되고 하락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뭐 한 10% 정도에서 한 15%뭐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또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상승과 하락을 알지 못합니다. 네, 상승과 하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 이탈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지키면 좋은 거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단기, 자 달러 차트를 좀 볼까요? 네, 달러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이제 좀 지저분합니다. 제가 계속 분석을 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상황인데요. 좀 깨끗하게 좀 보고,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일봉 먼저 볼게요. 일봉에서 보시면 저항이 강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벼운 코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 나온다. 좀 전에도 오후에 어제전 날짜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묵직한 종목들은 좀 쉬어가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수급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보시면 좀 어느 정도 횡보나 약간 하락이 나와도 저는 괜찮다. 자리를 약간 좀 이렇게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항이 생기는 이 누르는 힘이 워낙 강해요. 이 누르는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상승은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은 지지를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시간 차트에서 보시면, 자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 저항이 생기고 윗골이 생기고, 자 이렇게 묵직한 가벼운 저항을 맞고 묵직한 저항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자 지지를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인 그리고 이 전 저점에 대한 라인, 이렇게 자 가격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히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변곡에 심했었던 위치에 대한 단기적인, 자 여기 보세요. 단기적인 자 이 위치죠. 저항, 그리고 다음에 또 저항, 이래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를 했지만 어떻게 저항에 대한 가벼운 위쪽 저항과 묵직한 저항이 위에서 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안 보여요. 이게 어디 위치인지. 근데 캔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시다 보면, 아 이게 빠졌을 때 이 위치, 빠졌을 때의 어느 정도 위치,
이게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차트에 대한 캔들 분석을 가지고서는 이런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고 점점 더 좋은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해서 자기만의 무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왜 지금 좀 답답한 흐름인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플레이뎁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이메일로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좀 며칠 됐어요. 며칠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지가 되는 모습 그리고 자 돌려주죠. 일단 돌려주는 지금 현재 제가 이전에도 자 이제 뭐 저항이다 지지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정확하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변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 이 자리죠. 여기에 대한 부분 그 위치가 지금 묵직하게 이렇게 빨간 점선이 오죠.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여기가 아직 저항이 생기는 부분 이걸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벼운 저항도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걸 따라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상당히 좀 수급이 약하다. 당연히 뭐 뻔한 내용이죠.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상승이 못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묵직한 이 지금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뭐다? 변곡이 심했던 이 부분을 좀 뛰어넘는 즉 이 점선 묵직한 점선을 뚫어야 돼요. 가격으로 보면 2,000원대겠죠. 그렇죠? 2,000원대에 대한 상승이 좀 나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4시간 차트를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4시간 차트에서 보시면 자 돌려주기 시작하죠. 지금 모든 코인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어떤 내용이죠? 이렇게 돌려주는 모양이 먼저 나와야 돼요. 4시간 차트에서는 단기적인 4시간 차트에 대해서 묵직한 라인이 어떻게 돌파를 시도했다. 이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가벼운 저항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럼 따라 올라가 쫓아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4시간 차트에서 이런 돌려주는 모습과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봉에서 어떻게 돌려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것은 이 현재 위치에 대한 부분 대략적으로 가격을 보시면 자 1830원 40원대 이 위치를 뚫고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5일선 5선이죠. 4시간 차트이기 때문에 1선이 아닙니다. 이 5선을 따라서 가느냐 밀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아니 뭐 20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어제하고 이틀째 계속 강조했던 게 이런 상황에서 돌파와 눌림,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그럼 지금 뭐 한다? 상승이 나오면 돼요. 지금 위치에서는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위치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받침, 즉 지지되는 그 구간이 잘 여기 이 부분이 잘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일단은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시간 차트에 조금만 더 돌려주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봉에서도 한번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플로우는 상당히 좀 전부터 계속 지금 답답해 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가벼운 저항에 대해서 그쵸?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따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흐름에 있어서 뭐냐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 있을 때 어떠한 강한 변화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강한 변화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잘 받쳐주고 있어요. 이 위치가. 그리고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구간 지금 저항이 상당히 강한데 저항이 생기는 부분 즉 이 자리죠. 변곡이 생기는 그리고 받쳐주는
이 물량대가 있는 위치가 바로 어디다?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 위치 이렇게. 지금 이러한 위치를 돌파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 자리가 어디죠? 네, 이 자리죠, 이렇게. 지금 이 저항 생긴 이유가 정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저항을 빨리 뚫어야 돼요. 그럼 이 위치에 대해서 이제 저항이 돌파가 나오고 조금씩 자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와서 어떻게 이러한 점선이 만나거나 뚫게 되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만 알아주시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상승이 나오는, 즉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뭐죠? 매수가 매수를 부른다. 수급이. 근데 매수가 매수를 수급을 부르는데 이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리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차트에 대한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차트에 대해 조금 관심 있는 분들만 그냥 얘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은 자리에서 자 차트를 보고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고 거래량이라는 게 있고 이런 보조지표도 있고 괜히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차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에 대한 저는 상당한 비중 거의 99%를 저는 매매는 차트로 하기 때문에 비중을 갖고선 매매에 있어서 기술적인 것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딱 돌파 시작 자리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매수가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서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거 올라가나 본데? 그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 조금 위에서 매수, 매수, 매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여서 올라가는 거다. 즉 그게 양봉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는 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손절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러한 뭐 저항이던 수급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먼저 선취한다. 먼저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그럼 빈자리가 채워지면 올라가겠죠. 매수가 넘치니까. 예, 그럴 때 좀 자리를 비켜주고 우에서 매도를 하고 전 빠져나오는 이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는 그냥 관망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나쁜 자리는 아닌데 미리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는 맞다. 그리고 돌파하고 수급이 붙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정리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한 이거는 모르지만 이럴 때는 매수하고 이럴 때는 빠져나오는구나 라는 저는 기준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크게 저는 뭐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별로 그렇게 신경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제 매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플로우는 지금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 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옆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자리에 꽉 차는 그 순간에 나오면 돼요. 근데 그 자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비어 있다. 하지만 관심은 못 받죠.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 뭐죠? 관심을 못 받는다. 이게 버스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인기 많은 노선이 아니죠. 하지만 어떠한 이 노선에 뭐 맛있는 맛집이 있다, 생겼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자리가 좀 부족하겠죠. 예, 그런 맛집이 생기는 순간에 사람들이 몰릴 때 우리는 그냥 비켜주면 돼요. 저는 지금 그 위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가 차지 않아서 뭐 버스가 뭐 출발 안 한다. 그럼 내리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 예를 들면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차라리 이건 내려야 돼요. 이거는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 내려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항이 생길 자리이다. 그죠? 말씀드렸죠. 뭐 80%막 70% 이렇게 올라갔을 때 좀 쉬어가는 자리. 그리고 눌렸다가 간다.
조금 더 갈 자리가 있는데 눌렀다가 간다. 그 이후에선 좀 쉬어간다. 또는 뭐 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언급을 한 것처럼 나와야 할 자리가 있고 미리 앉아야 할 자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차트상.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하니까요. 너무 좀 이 상승하는 종목에 있어서 수익을 못 내셨다 하더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저도 사실 아까도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지만 저도 이거 매매해서 근데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끊고 해서 수익을 좀 내게 했지만 이 수익을 제가 다 봤을까요? 중간에 끊고 해서 단기적인 수익만 좀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봐야 되고 항상 먼저 우리가 앉아 있다가 나중에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 저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사실 눌렸다가. 하지만 안정성에 대한 것과 심리상에 대한 걸 봤을 때는 전 플로어가 차라리 낫다. 못 가지만 그렇죠?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좋습니다. 매수는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빠른 수익을 보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그 눌림이 돼서 다 매매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하는 종목을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5% 10%를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얘기 못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것도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매매를 하시던 수익이 나는 매매를 하시면 돼요. 손실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